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국통신소비자보호센터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제 표정이 너무 좀 이렇게 무겁다, 어둡다, 인상을 쓰고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웃으면서 이 강의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통신 범죄, 그러니까 사기, 이런 피해, 그런 소비자 여러분들의 얘기를 전해드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고 무거워졌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근데 저도 참 고민이에요. 근데 내용 자체가 조금 무겁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조금은 온화한 표정이나 이렇게 좀 긍정적인 밝은 표정을 하기 위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내용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구하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로맨스 스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로맨스 스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SNS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의 유혹을 받아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만 해도 굉장히 많고요. 그냥 이렇게 무작정으로 SNS에서 모르는 사람이 연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하나하나를 따지게 된다면 거의 SNS를 쓰고 있는 우리 전부가 이와 관련된 로맨스 스캠이나 이런 접촉에 대해 노출이 된 경험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누군가는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고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사회의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죠. 캄보디아로부터 73명에 이르는 범죄자를 송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포함된 게 로맨스 스캠을 주도했던 부부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피해자가 약 100명에 이르렀고 피해 규모가 12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로 엄청난 숫자죠. 이런 이들의 접촉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다시 한번 재조명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로맨스 스캠의 피해 규모는 어땠을까요? 2024년부터 25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집계된 내용을 보게 되면 피해 규모로 나타난 금액이 약 1,400억 원에 이른다는 발표가 있고요. 피해 신고 약 2,500건에 이른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4%의 규모가 증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보이스피싱의 평균 피해 금액이 2,300만 원입니다. 반면에 로맨스 스캠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 금액이 4,400만 원에 이르죠.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까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2022년에 집계된 내용 중에 여러분들 주목할 만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피해자의 약 70%가 여성이었습니다. 2023년 발표된 학술 저널에 따르면 피해자의 87%가 30대 미만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고령자,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로맨스 스캠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발표도 있었죠. 이 말들은 무슨 말입니까?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SNS를 쓰고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접촉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받아봤고요. 여러분들도 받아보셨을 텐데, 그런 우리는 대부분 걸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누군가는 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맨스 스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로맨스 스캠은요, 감정을 건드려서 SNS를 통해 혹은 데이팅 어플을 통해 제3자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범죄를 말하죠. 그냥 단순하게 보면 접근만 했다라고 하면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접근한 이후에 결과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금전이죠. 돈입니다. 투자를 권유하기도 하고요. 일방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물을 빙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다양한 경우들이 모두가 다 로맨스 스캠의 일환입니다. 예전에는요, 문자 혹은 채팅만을 통해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최근에는 딥페이크 AI 기술을 도입해서 영상통화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어떤 이성이 접근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며칠 아니죠,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마치 연인처럼 그런 특별한 감정까지 서로 주고받는데 피해자들의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로맨스 스캠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제한이 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통신사기 피해 환급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입금을 했을 때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있거든요. 보통의 보이스피싱은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빠르게 피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 피해자가 보낸 금액을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혹은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에 나오는 로맨스 스캠은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돈을 보내는 순간 그 돈을 찾을 확률이 굉장히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거는 민사소송도 하기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제도적으로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해도 그 전에 우리가 좀 인지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을 제대로 모르는 그 누군가가 나타나서 갑자기 돈을 요구한다. SNS로 알게 된 그 이성이, 나에게 호감을 표한 이성이 나와 어떤 접촉을 이뤄가고 있는 누군가가 돈을 요구한다? 여러분들 그거는 100%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SNS로 접근하는 사업가, 외국인 혹은 군인 어떤 경로로 누군가가 접근을 한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우선은 경계를 하십시오. 차단을 하는 게 애초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실제 로맨스 스캠을 당한 분들께 오히려 뭐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걸 왜 당하냐 이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피해자 분들에게는 이 내용 자체가 어떤 사랑이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의 교류였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작정하고 이 애틋한 그 감정을 놓고 접근을 하게 된다면 글쎄요, 많은 분들이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접촉 자체에 대한 차단을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예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 있죠.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이런 피해를 입으신 건 아닙니다.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건 그렇게 접근했던, 그렇게 어떤 교류를 나누고 감정을 느끼고 있는 만난 적 없는 그 누군가가, 그 어떤 대상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한다 혹은 투자를 요구한다 라고 하면 안타깝지만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시고요. 과감하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신고를 먼저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여러분들 정말 힘든 일이지만 제 생각에는 피해자 여러분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의 피해는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지만 금전적인 피해는 우리가 막을 수는 있다. 로맨스 스캠은요, 실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왜요? 본인에겐 사랑이었다는 거죠. 돈이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좀 알려주는 것도 좋을 거예요. 피해자가 스스로 자책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의 피해자입니다. 혹시라도 로맨스 스캠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노출이 되어 있고 어떤 접촉을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히 손을 내려놓으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관련돼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센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